우리나라에서 장은 식재료나 조미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먹을 것이 부족해 보릿고개를 근근히 넘기던 시절, 장은 반찬 이상의 중요한 식자재였다. 쌀이나 보리가 없어도 산에서 캐온 푸성기만 있으면 장으로 비벼 반찬을 했던 시절, 그렇게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량이 됐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에도 전통 장은 오히려 그 존재 가치를 더하고 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깊은 발효의 맛, 고추장과 된장엔 한국의 맛과 멋이 담겨 있다. 옛부터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음성. 이 청정한 곳에 터를 잡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 이들 부부가 만들어내는 장에 특별한 기술은 없다. 그저 옛날식 그대로 만들 뿐. 직접 농사지은 콩과 부부의 정성은 한결같은 맛의 비결이다. 이게 농사져서 하니까 제가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콩에 따라서 매주도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콩을 5월 말경 심어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콩은 이들 부부에게 가장 큰 재산이다. 5월 말경 심으면 이렇게 2번 쳐가지고 콩이 실하게 달리더라고요. IMF 시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던 강혁희 남궁영자 부부. 퇴직을 준비하며 먹고 살 거리를 찾아야 했던 부부에게 귀농은 최선이었다. 이곳 음성에 뿌리를 내리자 처음 시작한 것이 콩농사. 가장 수월할 거란 생각으로 시작했던 콩농사는 이들 부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비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타는 것만 봐도 재밌는 것 같은. 직접 재배한 콩에서부터 장을 얻기까지 수많은 기다림이 반복되지만 그마저도 즐겁다. 이게 끓이고 한 4~5시간은 삶아야 돼요. 나중에 이게 끓이면은 콩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거든요. 그럴 때까지 뜸을 푹 들여서 매수를 만들어야지 좋은 매수가 나오지. 가마솥에 콩이 익는 사이 잊고 산 추억에 불이 붙는다.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동창들 다 알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걔네는 뭐 또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얘기거리는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일할 때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불 떼고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는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럴 때. 아, 솥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사방에서 눈물 나다가 이렇게 김이 이렇게 양쪽에서 막 확 솟을 때는 이제 넘치기 직전이거든요. 그럴 때 뚜껑을 얼른 열어줘야지. 안 그러면 막 넘쳐요. 저런 게 이제 눈물 나는. 네, 얘도 눈물 나고 나도 눈물 나고. 그랬었지. 고생스러웠던 세월을 함께 헤쳐나오며 부부의 삶은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갔다. 된장 넣는 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 이들 부부에겐 가장 큰 힘이다. 그건 뭐예요? 된장이요. 된장이요? 예. 콩이 이렇게 막 끓으면 거품하고 막 넘쳐요. 그럴 때 된장을 한 숟갈 이렇게 넣어서 젖으면 거품이 싹 없어지면서 넘치질 않아요. 살면서 체득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생기잖아요, 이거. 계속 넘쳐요,
이 거품이 다 없어졌잖아요. 된장을 조금만 넣어도. 응. 다 없어졌죠? 콩을 삶아내는 데만도 5시간. 끓어 넘치지 않게 수시로 살펴야 한다. 요즘은 가스불로 쉽게 콩을 삶아내는 것도 많지만 부부는 전통 장의 맛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가마솥 방식만을 고집한다. 은은한 장작불에 삶아낸 콩이 누르스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제대로 콩만 삶아도 반은 성공이다. 맛있어. 잘 익었어. 5시간을 꼬박 삶아 으깨기 좋은 상태가 된 메주콩은 황토로 만든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삶아낸 콩을 찢기 위함이다. 예전 같으면 일일이 손으로 했을 법한 일. 그러나 지금은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린다. 일정하게 콩을 으깨는 일이 제법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갈아낸 콩으로는 메주를 만든다. 메주틀 안에 보자기를 깔고 잘 으깨진 콩을 채운다. 대충 감으로 채우겠거니 하겠지만 그 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너무 크게 만들면 메주가 속까지 잘 안 떠지고 너무 작게 만들면 살이 작고 껍질만 남아 제맛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당량을 찾아내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콩을 삶고 찧어 메주 모양을 만드는 건 온전히 사람의 힘이다. 그러나 잘 눌러 담은 메주가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나면 건조 과정과 발효가 가장 중요한 맛을 좌우한다. 이게 저희가 메주 만들기 시작한 게 10일 전부터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만드는 건 한 10일 된 거고 매일 계속 만들었으니까 뭐 10일 전부터 다 단계가 틀리죠. 오늘까지. 먼저 만든 거하고 맨 마지막 만든 거하고 틀려요. 건조가 10일 된 거는 이렇게 겉에는 거의 이렇게 손 닿아도 이렇게 붙는 게 없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건조가 되고요. 이게 이제 안 된 거는 아직 이렇게 만든 지 5일 됐는데요. 이렇게 아직 건조가 덜 되고 이제 뜨면서 이게 막 건조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청국장처럼 이렇게 툭툭 진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제 마르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옛부터 집안의 가장 따뜻한 방에서 띄웠던 메주. 여기서는 건조 발효실이 그것을 대신한다. 황토로 지은 방은 적정 온도와 환기가 관건인 메주 발효에 최적의 조건을 지닌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조하고 띄우는 거, 메주가 잘 떠야지 된장, 간장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뜨면 된장에서도 깊은 맛도 안 나고 그냥 콩만 나는 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띄우는 게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한 석 달은 계속 하루에 뭐 몇 차례씩 와서 뒤집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네. 뭐든지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내가 콩을 만들어서 심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된장까지 다 제 손에 안 거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애착이지. 정성이 더해진 메주는 황토방에서 석 달 동안 건조 숙성시키는데 매일 뒤집어주고 엎어줘야 곱게 말릴 수 있다. 메주의 깊은 맛은 콩과 균이 만들어낸다. 콩의 단백질 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오묘한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잘 띄워진 메주는
쉽게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제맛을 내기 위해 음력 정월에 된장으로 담근다. 만든 지 2년 된 거예요. 2년이요? 예. 된장은 풍요로운 자연이 꼬박 2년을 품어야 비로소 제맛을 낸다. 이게 2년 되면은 이렇게 차지잖아요. 그리고 맛이 제 먹기 딱 좋은 시기가 이 2년 된 게 제일 맛있어요. 전통 장료만을 고수한 부부의 고집스런 집념. 그 정성스러운 손맛이 이제는 제법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해마다 주문 수가 점차 늘어 이젠 힘에 부칠 정도가 됐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잊게 해준 부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강혁희 남궁영자 부부의 손맛이 깊이를 더하는 건 된장뿐만이 아니다. 겉보리를 띄워서 만든 엿기름 가루를 물에 불면은 고추장 담그는 일이 시작된다. 이게 엿기름이에요. 엿기름을 이렇게 불렸다가 조물락조물락 해서 빨아서 몇 차례 해야 돼요. 고추장은 된장과 달리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어 수시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숙성되는 계절을 감안하여 여름에는 조금 짜게, 겨울엔 조금 덜 짜게 담근다. 그 외에 만드는 과정은 동일하다. 엿기름 가루를 물에 풀어 체에 걸러내고 가라앉으면 운물만 따라낸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장처럼 잘 익은 부부. 하나하나 손발 맞춰 일하다 보니 수고로움도 반으로 줄어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걸러낸 엿기름 가루 물이 준비되면 어느새 찹쌀가루를 풀기 시작한다. 이 또한 부부가 일일이 정성 들여 농사지은 것들. 찹쌀이 타지 않도록 잘 다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밑에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안 그러면 불이 너무 세거나 또 그러면 이 찹쌀이 여기 밑에서 늘어붙거든요. 타요. 부부의 시골에서의 두 번째 삶도 장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녹익어 갔다. 1998년 아내인 영자 씨가 먼저 내려와 터를 잡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건축사 남편은 5년 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농촌 생활에 접어들었다. 이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후 여태 반찬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부.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는 당연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찌개와 땀 흘려 농사지은 잔거리다. 오늘은 청국장이 상에 올랐다. 모처럼 들린 작은 어머님과 사촌 오빠 덕에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요즘 부부는 전통장 외에도 10여 가지가 넘는 밑반찬을 만들어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고 가신 손맛 덕분이다. 된장고추장이 주로 많이 나가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거 고추튀김. 고추튀김하고 깻잎하고 거의 많이 나가고.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으로 시작된 강혁희 씨와 남궁영자 씨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IMF로 크나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 고비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엮어줬다. 모르신 건지 계획도 없이 왔는데 처음에요. 근데 콩이 제일 시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심으니까 저희 먹고도 남을 만큼 수확이 돼요. 콩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콩을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 된장을 만들어서 매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나눠 먹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장 그 담그는 장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래서 10년쯤 안 됐죠. 예. 네. 표고버섯 따가지고 이렇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귀농 후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 부부의 사이도 장맛도 한층 더 깊어졌다. 매너가지고 그러니까 일 못하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곁에서 지켜주는 서로가 있어 웃으며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부부에겐 장과 더불어 사는 농익은 삶이 펼쳐졌다. 한 450kg 주셨으니 뭐 그거 눈이나 많이 안 왔으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와서 눈 오면은 그냥 둘이 있다가 저녁 먹고 나서 눈 뭉쳐가지고 고생했는데 왜냐면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40대 후반 40대 후반이지? 그래서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눈 오면 눈 쓸을 거 없죠. 내일 아침에 눈 쓸어요. 낸 쓰러져 한 200m 쓸어야 되니까 늘어선 온기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장들이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그 장맛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남궁영자 씨의 아침은 분주하기만 하다. 오랫동안 장작불에 달인 엿기름물이 붉은 빛을 내며 제 상태를 알린다. 다 달인 물은 서늘한 곳에 내 알맞은 온도로 식힌다. 그 다음은 고추장에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천일염을 넣고 버무려줘야 한다. 보통 엿기름이 미지근할 때 장을 담그기 때문에 효소 역할을 하는 메주가루를 먼저 풀어준다. 메주가루를 푸는 건 시간과 정성이다. 천천히 주걱을 저 덩어리를 풀어내면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붉은색의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드디어 고추장이 본디제의 빛깔을 드러낸다. 이때부터는 힘이 중요하다.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잘 섞어야 고운 고추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뻑뻑한 탓에 적기 힘들지만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부부의 손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 정도 지칠 법도 한데 한치의 소홀함은커녕 힘든 내색조차 읽을 수 없다. 이 위아래가 고구로 섞여야 되니까 가루 냄새하고 맛이 진짜 고추장 맛은 안 나죠. 지금은요? 예. 간이 아니라 이제 붉은 빛이 도는 고추장이 비로소 제맛을 찾아가는 순간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장이 가장 좋은 맛을 낸다는 일념은 한순간도 변하는 법이 없다. 봄에는 좀 짭짤해야 되는데 요새 이렇게 추울 때 가을에는 조금 소금을 적게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수고로움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꿋꿋이 전통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고집은 변함이 없다. 잘 담가진 장은 오래된 장독에 부어 보관한다. 좋은 장맛은 좋은 장독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장독을 고르는가도 장맛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수정산 농어 맞는데요. 예. 부부의 장을 구매하려는 손님의 전화가 이어진다. 예, 고추장 3kg, 된장 1kg요. 이럴 때면 고생스러웠던 시간도 눈 녹듯 사라진다. 양념 깻잎도 있고요. 예, 예, 제가 주소 확인하고요. 예, 택배로 잘 보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문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주문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뭐 많이라기보다 어떤 때는 또 하루에 뭐 많이 보낼 때는 많고요. 또 작은 날은 작고 대충 없어요. 근데 꾸준히 계속 주문은 하시고 제가 만든 만큼은 또 소비가 되니까 예. 이게 1년이 지나야 돼요. 고추장이. 그러면은 바로 먹는 게 아니고요. 예, 내년 가을에. 내년 가을에. 예. 정성스럽게 담은 장은 장독에 담아 보관하는데 장을 담은 장독은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다. 집안의 음식 맛과 품격은 장독대에서 비롯됐고 집집마다 맛있고 특색 있는 음식 맛도 장독에 있기 때문이다. 아, 이게 얼마나 된 고추장인가요? 이거는 1년 된 거예요. 1년이요? 예. 시간과 정성이 품어낸 맛.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 맛있네요. 맛있죠? 예, 예. 네.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장독 관리까지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그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녹익은 장을 담아 보관하는 장독만 300여 개. 그중에서도 남궁 양자씨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장독이 따로 있다. 이거 단지 보세요. 이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나. 주둥이가 좀 이상하네요. 저희 엄마가 저희 할머니한테 받은 항아리래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그래도 이게 특이하잖아요. 찌그러지고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잘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아리가. 이거 보시면은 뭐 어머님 생각도 나고. 예,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다 소중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썼을까. 옛날에는 또 항아리도 귀했잖아요. 사람 손에 의해 직접 빚어진 항아리라야 제대로 된 장맛을 낼 수 있다던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이야말로 남궁 영자씨에겐 가장 큰 자산이다. 고추장까지 다 담그고 나서야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부부의 발길이 또다시 분주해진다. 지역 직거래 판매장 납품 때문이다. 부부의 손맛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지역 로컬 푸드 매장에서도 꾸준히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매장 한편에 마련된 코너에는 부부의 제품들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근래 바쁜 일이 겹쳐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는데 공간이 제법 빈 걸 보니 꽤나 인기가 있나 보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지겠죠. 이제 지금 초창기 시작이니까. 네. 수입산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부부에겐 크나큰 축복이다. 좋은 재료로, 깨끗한 재료로 성의껏 옛날에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다는 거, 그거 하나 자부하는 거지 전부 특별히 제가 연구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배우신. 예,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강혁희 남궁영자 부부. 그들의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깊은 발효의 맛은 한국의 맛과 멋이 담겨 있다.